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 항상성 유지를 위한 제어 및 모니터링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디지털 에너지 사업부 이태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매년 행사마다 제가 지금 세미나 세션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빌드 트렌드는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시스템의 경우에는 고전적인 이제 링 토폴로지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라디알 베이스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스윙 ATS를 활용해서 캐처를 사용하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MV 제너레이터 셋의 듀얼 버스 디스트리뷰션을 적용을 해서 그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거나 비상 발전 전원 자체를 링으로 이제 구성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 쪽의 경우에는 공냉식이나 순냉식을 막론하고 국내 기후 환경에 맞춰서 프리쿨링이나 파셜 프리쿨링, 그다음에 메카니컬 쿨링은 당연하고요. 에너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기기의 전체적인 모드 셀렉션을 하고, 그리고 오늘 간략하게 좀 소개드릴 로드 베이스로 하는 칠러 플랜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런 두드러진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들은 케이펙스 절감과 적절한 컨트롤 시스템 구성을 통해서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저감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항상성을 높이고자 하는 트렌드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장 넘겨서 오늘 이런 발표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 오퍼레이션 관점만 고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펙스 위주의 개념은 아니고 투자 단계부터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 케이펙스 속에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 컨트롤 앤 모니터링 구축 전략과 항상성 유지를 위한 전략의 골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2N으로 이중화 구성을 구축하면 안전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케이펙스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MEP뿐만이 아니라 컨트롤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은 시스템 전체 관점에서 전체 이중화 요소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내 자신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컨트롤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여기 이제 적어놓은 피지컬 리던던시와 시스템 리던던시의 차이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리던던시 차이에 대한 이해는 페일리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별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좀 가격 비싼 그런 시스템 컴포넌트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좀 효율적인 구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더 나가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운영에 저해가 없이 에너지 세이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 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속에서 출발을 해갖고 데이터 센터는 궁극적으로 적절한 이중화 요소를 갖추고 보다 안전하고 에너지 친화적인 요소를 갖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모델로 지속해서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피지컬 리던던시와 시스템 리던던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장표를 집어넣게 됐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질문, 이제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만한 내용이 왜 모든 장비에 전체적으로 이중화를 적용하지 않는지, 왜 모든 장비에 제어 컴포넌트들을 이중화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답으로 가는 길은 사실 크리티컬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현재 피지컬 리던던시를 내가 얼마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단을 함으로써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신 그런 전반적인 이중화에 대한, 리던던시에 대한 개념은 MEP 디자인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중화 시도는
그 이중화 요건을 만족하면서 최소의 투자로 시스템 안정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최근에 국내 데이터 시장의 MEP 트렌드와 이제 이번 장부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제어 시스템이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최근에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설계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그 MV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는 크게 두 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스윙 ATS나 STS를 사용한 그 캐처 시스템 운영 전략입니다. 그 이렇게 그 라디알 구성의 전력 계통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방식이고 전체에 다 싱글 라인을 갖고 오진 못했지만 그 이 방식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저희가 제어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상 부하로 기동을 할 시에 그 현재 블록 내의 부하가 일정 수준 이상에 다다를 경우 스윙 ATS나 STS의 절체를 통해서 일부 부하에 대한 로드 쉐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하 상승을 릴리즈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위 계통에서의 그 전체 고장 상황과 블록 내 고장이 중첩된 경우에도 이런 그 계통의 소스 셀렉션을 통해서 캐처로 전체적인 그 부하를 절체해서 그 이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에서 제어 시스템은 그 전체 MV 시스템 내의 계통 내의 그 부하 상황과 그 부스 헬시를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 헬시를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군과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고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로 그 절차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그간 인프라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링 토폴로지에서 축으로 하는 그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듀얼 버스 방식의 비상전원 아키텍처입니다. 그 이 방식을 사용하는 계통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방식의 그 제어를 좀 요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제너레이터 플랜트의 전반적인 동시 기동 시에 그 제너레이터 싱크나 그 그리드의 투입 타이밍을 싱크하는 컨트롤 요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상위 계통의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그 전반적인 부스 그 AB 그러니까 유틸리티 부스의 그 헬시 모니터링을 통한 그 부스 셀렉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시나리오별로 MV 시스템의 전반적인 절체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설계 단계에서 그 셋업 만약에 그 KPI가 셋업이 돼 있다면 그 KPI를 달성할 수 있게 시스템 퍼포먼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MV 전반적인 MV 스카다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두 개 정도의 트렌디하게 가고 있는 그런 전력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거기에 맞춘 제어 전략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장부터는 이제 냉수 시스템의 그 최근 트렌드와 함께 제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현재도 공냉식이나 그 순냉식 냉동기에 대한 쓰임은 이제 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센터들의 배관 구조나 헤더의 구조는 주로 링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그 차압에 대한 밸런싱을 좀 유리하게 하고 그 정전 사고 시 즉각적인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그 버퍼 탱크를 삭제할 수 있을 만큼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을 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직까지 뭐 100% 다 삭제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기후에 맞춰서 그 에너지 세이빙하고 운용 연속성을 그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그 프리쿨링이나 파셜 프리쿨링 같은 그런 그 에너지 친화적인 운전을 추구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현재 대부분이고 현재 해외사들은 순행식 칠러와 프리쿨링의 동시 적용을 통해서 그 최적 COP를 이제 최적화하는 방안 그리고 PV 개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그 칠러 플랜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적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냉식 냉동기와 순냉식 냉동기에 따라서 이 칠러 플랜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적용 방식은 또 상이하고요.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뭐 밸브 컨트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관내 차압이나 그다음에 스타팅 시퀀스나 이런 부분들 뭐 페이즈 아웃이나 이런 다양한 컨트롤 요소를 통해서 계통 안정과 직결되는 그 컨트롤 방식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칠러 플랜트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왜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그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표는 그 칠러 플랜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한 5가지 정도의 항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뭐 대수 제어, 그리고 개통 차압 제어, 시동 제어, 교분 제어, 비상 제어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단순히 보면은 용어로만 보면 여태까지 저희가 다 잘 해오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이나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수 제어라고 불리는 그 스테이징 컨트롤이라 불리는 요 이제 대수 제어는 그 기존의 이제 칠러 운전 자체는 입출수 온도 조건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삼았었습니다. 근데 온도에 의한 대수 제어는 결국에는 데이터홀에서 소모되는 그런 로드에 대한 2차 조건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서 제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 빌딩 전체의 부하나 데이터홀 부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전통적인 그런 그 PID 제어의 그 한계처럼 그 데드밴드를 구성을 해도 아무래도 불필요한 기동이 발생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 개통 내 적합한 위치에서 전반적인 그 로드에 대한 계측을 하고 있고요. 그 로드의 계측은 플로메타나 그 온도 센서의 조합을 통해서 전체적인 냉동 톤을 뽑아내고 이제 그 냉동 톤을 기준으로 대수 제어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전체 빌딩에서 실제 소모되는 부하를 기준 삼아서 이제 대수 제어를 하는 그 로드 베이스로 되는 스테이징 컨트롤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이제 계측기에 대한 전반적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한 10에서 15% 정도 에너지 저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신규 투자라는 고객들이나 그 해외 특히나 이제 해외 콜로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그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통 차압에 대한 제어입니다. 개통에서 전반적인 그 파이핑에서 그 중간이나 최대 차압점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그 디퍼런셜 프레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딩 펌프의 스피드 컨트롤을 통해서 차압에 대한 제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제 어쨌든 개통 내에 차압을 해소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 개통 내 전반적으로 그 차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 효과인 그런 해머링이나 캐비테이션에 대한 저감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개통 안전에 도움되는 그런 필수적인 컨트롤 요소입니다. 그 세 번째로 시동에 대한 제어입니다. 냉동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회전 기계니까 그 스타트업 시퀀스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쿨링 그러니까 PRE 쿨링, 이제 앞에서 쿨링하는 기간 동안 따뜻한 물이 일부 공급돼 갖고 개통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방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어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퀵스타트를 시작을 할 때 최소 요량 기동 기간 동안 그 펌프와 뭐 싱크 제어하는 건 당연히 포함이고, 그다음에 바이패스 루프를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최소 유량 조건에서 온도 그 출소 온도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나서 그 서서히 유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그 개통에 오는 전반적인 임팩트를 방지하는 그런 컨트롤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번 제어는 그 이제 다들 아시는 그 제품 수명 주기나 정비 주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저희 그 컨트롤 요소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 비상 제어, 그 기타 개통 내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페일리어 시나리오를 고려한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컨트롤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오늘 발표 되게 짧게 했는데 요 다음 페이지 한 장 더 남아서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공냉식이나 그 순냉식 냉동기를 막론하고 최근에는 프리쿨링이나 파셜 프리쿨링 그리고 메카니컬 쿨링의 세 가지 운전 모드를 도입하는 것이 좀 트렌드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운전 모드에서 그 제어 시스템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에서 그 5가지 제어 방식과 더불어서 보다 세부적인 제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쿨링 상황의 경우에는 그 배관 구조에 맞춰서 당연히 밸브 컨트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파셜 프리쿨링 그 상황의 경우에는 현재 셋 포인트 내에서 뭐 COP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그 메카니컬과 그 에코노마이저, 그러니까 그 프리쿨링이 일어나는 에코노마이저의 바란싱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현재 COP 밸류를 셋 포인트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전에 그 세팅된 COP 조건 따라서 그 기동하는 것을 그런 컨트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배관 구조에 따라서 그
일부 고객들은 그 냉수하고 냉각수를 믹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믹싱할 때 이제 그 공급되는 온도에 대한 그 밸런싱을 하는 것도 저희 컨트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그 메카니컬 쿨링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그 배관 구조 따라서 당연히 이제 수반되는 밸브 컨트롤이나 뭐 공급 경로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차압에 대한 제어나 스테이징 컨트롤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칠러 플랜트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그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국내는 좀 생소해요. 이게 국내에 아직 적용된 센터가 없고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 국내발 고객은 없고 이제 해외 콜로케이션 사업자 이제 고객들 그다음에 신규 설계되고 있는 해외 콜로케이션이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그 전반적인 칠러 플랜트에 대한 컨트롤 요소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로 자리 잡을 만한 요소이고요. 저희가 그 냉동기를 계속 사용하는 한 아마 이런 요구 조건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앞서 설명드린 내용 한번 정리하고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데이터 센터는 그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정리를 하면 그 최근의 데이터 센터는 그 디자인 경량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동시에 그 시스템 안정성, 그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어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MEP 디자인에 따라서 그 시스템 항상성 유지를 위한 난이도 높은 제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어 항목으로는 전기에서는 MV 디스트리뷰션 시스템과 그러니까 이제 MV 스카다 시스템과 그 기계 시스템에서는 칠러 플랜트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그 디자인 경량화에 대한 시도는 계속될 거고 그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 이런 전반적인 하드웨어 경량화 통해서 그 전반적인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그런 요구 조건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발표 드린 내용이 그 전반적인 그 현재 그 MEP 트렌드와 같이 맞춰가지고 저희가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제어 시스템에 대한 그런 토폴로지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더 자세한 내용이나 그 이제 컨설팅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1층에 계속 그 데모 부스에 아마 있을 거니까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좀 말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